이기상도 수사입니다. 제가 약간 느끼고 있어가지고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이제 PPT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. 감리 제도는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. 무조건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. 건물이 계속 커지고 복잡해지고 막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직접 감리할 거 아니니 그냥 제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제일 편하니까. 자기들 할 거를 다 이루는데 깨구리 돌 맞는 것처럼 건축사들이나 감리자들은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. 옛날에 한 개 하면 끝나는데 두 개, 세 개, 네 개.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냐. 서울시 상황, 서울시. 근데 과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 동영상까지 찍자면 동영상까지. 고향은 또 동영상 있습니까? 예, 그쪽 때. 고향도 찍어요. 그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. 법적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죠. 공사감리 점검표, 체크리스트, 감리 일지, 추진 시점 및 설계비용의 종합대장, 품질 시험 총괄표, 뭐 어쩌고 사진 동영상인데 이것도 원래 규모 딱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허가 건축물 전부 다 찍는 걸로 서울시는 여기에 관천, 고양이 매고 찍는 거죠. 인천은 찍습니까? 동영상. 그러니까 이 법에도 없는 걸 막 한다니까. 그런 허가 정했으면 무조건 찍으라고 그러잖아. 나중에 근데 사고나면 복귀 이런 거잖아요. 그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. 사고 난 다음에 아직 뭐 어쩌겠다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서울은 철근 찍고 벽돌 찍고 공구리 찍고 다 찍으라는 거예요. 다 찍는 일에 그것도 모르겠어. 근데 하여튼 뭐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꾸 생기는 거죠. 이게 1월 22일 날 판결이 나옵니다. 판결. 성효상시 건축사를 뭐 서열을 매기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명성적인 측면에서 서열을 매기면 거의 맨 앞에 있잖아요. 그 양반이 부산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한 거죠. 근데 외벽에 준공된 지 한 2, 3개월 만에 외벽 석재가 탈락에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건물주가 소송을 해가지고 부실감으로 계속 걸습니다. 감리비가 2억 7천인데 이 배상금리 5억 2천 배상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어요. 그래서 확정이에요. 확정. 감리하고 5억을 물이 주는 물론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27억이 들어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데요. 부실감리. 판사님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명성이 끄는 사람을 잘 봐주거든요. 근데 오죽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상주감리자가 외벽에 돌 붙일 동안 뭐 했냐 이거지.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. 설명을. 부실감. 이거는 돈으로 해결한다 치고 이거 보세요. 이게 제가 좀 전에 뉴스에 보여드렸던 2월달에 불이 난 거죠. 2월달.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6명이 사망을 했어요.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아냐트리 최고급 특급 뭐 그런 거잖아요. 우리나라 유명한 뭐 기장에 엄청 멋진 거죠.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불이 났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딱 하니까 준공이 작년 11월달에 나 있네. 이건 뭐지? 근데 소방 시설이 제대로 소방 장비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.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용승인 비리 수사로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소방관님한테 1억 3천만 원 주고 7천만 원 나중에 주게 각서도 쓰는데 각서. 그 다음에 15만 원짜리 부패 상품권을 500장을 기장구청에 돌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죠. 그럼 이제 소방관님도 치면 사용승이 났으니까 당연히 건축사가 세움죄에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건축사가 딱 걸리는 거잖아요. 소방관님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. 총괄적인 책임은 건축사가 지는 거니까. 특검 걸렸을 거 아닙니까? 특검. 회장 업무 나간 사람이 하나도 안 봤다는 양반에 공사하고 있는데 쥐가 해준 거잖아요. 말이 안 되는 건데 다 걸리는 거죠. 이게 갑자기 뭐 이리
야 이거 잘하자 부실 나면 큰일 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 구속 근데 내문까지 들어가니까 황당한 거죠.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가면 해야 돼. 그럼 참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까처럼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이겁니다.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사용성이 있는 내용들이 문서로 돼가지고 문서를 스캔하든지 또는 건축사가 세움터에서 입력을 하잖아요. 그 입력된 상황하고 실제의 현장하고 안 맞아도 건축사의 책임으로 사용성이 내줄 수 있잖아요. 관계자의 책임으로. 내가 책임질게 도장지 지가 스캔을 인정해버리면 사용성이 밀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구청에서는 뭐 사무실 들어오면 7일 이내 해주는 거니까. 이거하고 현장 상황하고 일치가 안 나요, 일치.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오세훈 시장이 재작년에 내놓은 게 동영상 찍으라는 거잖아요, 동영상.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철근 검증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, 그 관계자가 계속 일러는 거예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 사건이 이게 딱 완전히 진짜 재판까지 나오려면 국토부에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전면적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.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리 방식은 여기에 너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조작도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래 안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세상은 지금 AI로 다 바뀌어가지고 진짜 AI 시대에 온 거죠. 그럼 이게 이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 건축사님은 따라가는 거죠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위에 수기식, 수동식 프로세스로 감리가 흘러가는 거예요. 이걸 고속도로에 가면 하이패스가 딱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통과하듯이 자기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정의를 하고 딱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. 그러면 나중에 문서를 만드는 행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또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으니까 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물론 내가 감리를 철저히 수행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만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. 상대편한테. 나중에 법정에 불려가더라도 판사님 나는 1일 맨날 며칠 이렇게 갔는데 나는 비상주라 가지고 요 사이에 발생한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었다. 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냐. 내가 그럼 이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. 사고로 생기면 안 되지만.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감리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. 이제 앱으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진도 찍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일지도 만들고 이제 내용을 뒤쪽에 다시 기능을 설명드릴 거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도면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AI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AI를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AI 채팅도 할 수 있고 감리 일지도 AI가 딱 써주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실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공사 사진을 쫙 찍으면 사진첩을 자동으로 딱 만들 수 있죠. 사진첩을. 준공 사진 정리해가지고 뭐 셔터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넣어도 되는 것도 있는데 건축주나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보고하고 정리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내가 현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. 감리를 페이퍼리 쓰잖아요. 요즘은. 현장에 가서 도면을 들고 보고 하지만 도면이 여러 가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도면이 다 PDF로 딱 넣어가지고 현장에서 띄워서 보고 또 거기에 뭐 수정할 사람들 다 정리해가지고 바로 딱 보내주고 은사는 이 정도면 가야 되는 거죠. 실제로 뭐 이런 도면 들고 뭐 차 나갔다가 좀 한참 걸어가면 그 도면이 없는 데서 서로 도면 없이 공사하고 말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. 그러면 안 된다. 지금도. 체크리스트도 자동으로 딱 뜨는 겁니다.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표준 체크리스트가 딱 나와가지고 체크를 딱 하고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현장 대리인하고 자기가 서면 딱 남기면 바로 체크리스트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.
그 다음에 이 책거리들 작성을 딱 하면 AI가 생성형 일지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게 그전 버전에서는 책거리 항목을 좀 가져와가지고 랜덤으로 좀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였거든요. 이걸 이제 AI 구글 제미나이 붙어 있어요. 구글 제미나이가 짜라락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정교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하고 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지를 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일지는 바로 완성이 되죠. 그 서명도 전자서명 등록해 놓으면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. 그 다음 단계별 체크리스트. 어제 카페에 이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조치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조치사항을 못 적는다라고 카페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 항목을 클릭을 해가지고 따다닥 하면 조치사항도 적을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답도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 사용성인 조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제인 범위 앞에 감리 보고서와 사용성인 조서는 세부터에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제가 아까 강의 시간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사고 났듯이 감리 그 사용성인 조서에 뭐가 내가 글을 일이 썼는데 그 조서 글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검찰이 고발 뭐 하여튼 검찰이 분리가가지고 뭐 건수사 면허가 취소가 되냐 안 되냐 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미리 한번 쫙 쓰시고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딱 보고 수정할 거 정리해가지고 딱 쓰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만들고 그리고 이 건축주한테 보여주기도 편하고요. 그 다음에 이 AI 챗봇이 붙어 있어가지고 딱 치면 이 AI 물어보고 설명하고 공법들 뭐 이런 걸 건축하면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동영상 찍으시잖아요. 물론 이제 1인용은 그렇지만 2인용이나 3인용이나 시공자도 아캠을 쓰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. 사진을 바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도 찍게 하거든요. 동영상을 현장에서 집장소는 소장들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위치, 공조, 검척기 이걸 못 붙이죠. 그 사람들이. 그들 제대로 하는 시공사 사장 만나면 뭐 좀 나는데 이거 안 되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. 나중에 파일 딱 아케임으로 딱 찍으면 자동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판매자가 바로 딱 오는 거죠. 그럼 내가 그걸 다운받아 세우고 올리면 되는 거죠.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. 모든 문서를 사용성이 서식에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본문을 볼 수 있어요. 한글, PDF도 동시에. 그리고 아까 공사 사진첩도 엑셀로도 다운해주고 폴드에 사진으로도 다운해주고. 그래서 이 전체를 아카이브 하는 것도 아주 잘할 수 있고 진행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. 자꾸 앞으로 해체 성명. 해체 감리, 성명 감리도 볼 수가 없어요. 물론 해체 감리는 다시 생애 주기 시스템 올려야 되는데 이걸로 딱 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아주 효율적으로.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이제 서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미리 딱 작업해놨다가 사무실 가가지고 바로 업로드 딱 하면 되고 노트북으로 가야 돼요. 전부 사진 처리가 됩니다. 다. 그 다음 저희들 이제 아케인 카페나 이런 데서 메뉴를 다운받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. 제가 이제 설명은 이걸로 드리고 실제 이제 바로 같이 아케인을 쫙 하면서 실제 실무를 해보겠습니다.